네, 어깨 질환의 치료, 예방, 그리고 재활에 있어서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근력을 회복해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잘못했다가는 또 삐끗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운동법 오늘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대로 된 운동법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럼 어깨 운동에 있어 갖고 크게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잘못된 운동은 안 한 것보다 못하다. 네. 둘째, 운동에는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 훨씬 더 고통을 받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운동을 하면은 1번은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고 운동 제한이 있게 되면은 바로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맨손 체조 아니면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손 체조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운동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이 된 다음에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해야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 유착성 관절낭염, 저희가 50견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착성 관절낭염과 강직을 동반한 회전근개 질환, 이 경우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자, 더 이상 신연이 되지 않는 마지막 점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5초간 정지 자세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관절낭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는 운동한 후에 통증이 없는 정도가 적당하신 겁니다. 이를 악물고 악 소리가 날 때까지 운동을 했다가는 더 손상을 주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한번 하실 때 5초씩 5번, 하루 6회, 식사 전, 식사 후 이렇게 6번을 하셔서 운동의 제일 큰 원칙이 작은 힘으로 자주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주가 가장 힘든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기구나 아니면은 다른 치료실이 필요하지 않게 혼자서 운동하는 것을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 1번은 바로 시계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시계추 운동은 허리를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네. 의자나 책상에서 90도 정도 굽혀서 네. 이제 팔을 힘을 뺀 상태에서 이 팔이 내 팔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통증이 없는 데서 천천히 돌려보실 겁니다. 네.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은데 실제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이거 하시는 게 불편하실 정도로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자, 이 시계추 운동이 평범하게 잘 넘어가신다면은 다음은 우리가 벽 걸어 오르기, 월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자, 이 벽 걸어가기는 거는 벽을 본 상태에서 조금씩 손으로 올려보는 올라가는 거죠.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잠시 멈춰서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 되는 걸 또 느끼셔야 되십니다. 그 이상으로 아프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떤 환자분들은 막 이걸 어떻게 의사가 시키면은 100이면 100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악소리가 날 때까지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시다가 다치게 되시는 거죠. 네. 자, 이 세 번째는 혹시나 이런 티바나 막대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때로는 집에서 사용하는 빗자루 등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팔을 반대편에 아프지 않은 팔을 이용해서 팔을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이 본인의 건강한 근육 힘줄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절대 손상을 줄 만큼의 운동은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티 막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팡이를 이용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등산용 스틱도 좋은 네. 기구가 될 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외회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어깨에 50견을 갖고 있거나 운동 제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시는 운동 중에 하나세요. 바로 팔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운동인데 바로 이 운동이 좋아지면은 올라가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뭐 수술 후라든가 아니면 질환의 어떤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방이라든가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들은 바로 예방적 운동도 되고 수술 후 초기에 1단계에서 하게 되는 운동일 겁니다. 네. 이 외전 운동이 마치게 되면은 제가
갖고 있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지방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 운동도 똑같습니다. 반대편에 건강한 팔을 이용해서 아픈 팔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올려주겠는데 운동을 약한 힘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신연되는 관절막을 경험하시게 되고 그걸 통해서 관절 운동의 회복이 되시는 겁니다. 네. 어, 요즘 이렇게- 뭐 공원에 가면 네. 팔을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운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이제- 많이 본 듯 싶었어요. 그렇죠. 그 운동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서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팔이 이만큼 올라가시게 되면은 바로 그 단계가 다음 단계 운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고점이 되시겠습니다. 네. 2단계 운동은 바로 근력, 회전근개의 근력을 회복하는 운동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회전근개 말씀하신 부분 파열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깨의 불안정성, 탈구 있는 환자들이 운동을 통해서 아주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바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그 근육들의 밸런스와 근력을 잘 키우게 되면은 불안정한 어깨가 훨씬 더 안정화가 되고 어깨 질환을 갖고서 약해졌는 근육 힘줄이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또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5초씩 5회, 하루 2번, 그리고 점진적으로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고무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고무줄이 단계별로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거는 노란 거부터 해서 천천히 청색, 검은색, 회색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달 하나씩 단계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기능 회복, 근력 균형 회복 운동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운동에는 고무줄을 들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견갑부, 어깨,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외회전시키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회전 근력들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깨 통증이 굉장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과 같이 5회 반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벌리기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벌리기는 팔을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벌릴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걸 고무줄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벌리게 되면은 제가 가장 취약한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의 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뒤로 당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뒤로 당기기 운동은 앞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팔을 이렇게 뒤로 당기게 되면서 역시나 후방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 근육들이 어깨를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건 특히나 앞쪽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은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 고무줄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면서 저희가 견갑 하근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앞으로 밀기가 있는데 이 특히나 나이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저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좋은 어깨 기능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밀면서 우리가 삼각근도 강화하게 되고 또 근육의 밸런스도 맞출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운동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틈틈이 할 수가 있는 운동인데요. 우리가 벽을 본 상태에서 이제 푸시업을 벽을 보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가 너무 힘들고 근력이 많이 요구가 되니까 이 벽을 본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제가 날개뼈 주변에 있는 승모근이나 전방거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5초간 유지하고 다시 돌아오고 5초간 굽혔다 올라왔다 이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저도 직접 해봤는데 이게 은근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마다 자기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느끼면서 운동을 하신다면 아마 네.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어깨 추스르기가 아까 우리 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목과 어깨로 통증 있는 분들한테서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서
적절한 무게, 절대 무거운 게 아닌 적절한 무게를 들고 이렇게 천천히 어깨를 추스리기를 하면은 으쓱으쓱하게 되면은 우리 승모근 주변이나 경추 또는 어깨로 내려오는 통증들이 굉장히 고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어깨 털기라는 걸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털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위험하진 않나요? 네, 그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운동들을 이게 너무 과한 상태로 힘을 많이 주게 하시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상완 골두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또 충격을 입게 돼서 제 생각에는 그게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분 어깨 털기는 네. 전문가의 그 진단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라는 게 손상을 넘어서 파열에 이르게 되면 자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꼭 수술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질환 자체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겁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전근개 이상으로 인해 갖고 수술 권유 받으신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문을 들어보면은 그 수술에서 좋아졌다는 사람보다 나빠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그게 아마 환자분들이 멈칫멈칫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요, 어깨에다가 조그만 카메라 관절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봉합 나사못을 삽입하고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힘줄을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듯이 봉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 수술 테크닉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해서 수술 자체가 아주 힘들진 않으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이 통과되고 실을 관절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통과를 시켜서 저희가 우리가 매듭 묶기를 하게 되면은 저 떨어져 있는 힘줄을 갖다 붙이.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떨어져 있는 힘줄이 이렇게 이제 실을 통과하게 되면은 저희가 봉합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게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봉합이 네. 되고 나면은 뼈에서부터 재생 세포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살이 차 올라오게 되고 그 살이 차 올라오게 되면 이제 치유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 커 보이지만 실제 수술할 때는 정말 정밀하겠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4.5mm 정도 되는 조그만 캐뉼라와 함께 내시경을 집어넣고 하는 수술이라서요.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잘 봉합해 놨는데 또 파열이 돼서 다시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재파열이 지금 수술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있어도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환자분들한테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니까 왜 수술을 했는 의사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파열이 돼갖고 나한테 고통을 주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바로 저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봉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육 힘줄의 상태가 너무 약하다든지 아니면 뼈가 약해갖고 재생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결국은 근육 힘줄이 치유 과정을 못 거치고 다시 벌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네.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있어갖고 그 재파율률이 높게는 50%, 60%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의 경우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적겠지만은 이게 이제 수술 시 부주의할 때 또는 주사나 침 치료 받을 때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균 감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응급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장점만 갖고 있고 좋은 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봤던 안타까운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환자는 어깨 회전근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어깨 통증이 있고 운동 제한이 있고 열감이 있어갖고 MRI를 찍어봤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이 주변으로 이렇게 과염증 반응이 전개되어 있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미 화농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관절막도 다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항생제를 집어넣어 갖고 치료를 했는데 그 끝은 안타깝게도 환자는 관절염이 완전히 진행을 해서 어깨 기능을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수술은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감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관절면에 손상이 되고 그게 또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 끝은 운동 제한 그리고 통증,
환자의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네. 이 어깨 질환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 수술보다도 이 회복 기간이 좀 더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회복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치료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이번에는 건강하게 회복하신 환자분들 좀 소개해 주시죠. 어깨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의사가 수술만 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완쾌되지 않을까, 맹장염 같이 맹장염 떼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처럼 기대하는데 관절 수술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상당 기간 재활 기간을 거쳐야지 치료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절 운동 단계 1, 2 이런 재활 운동을 잘 따라 하셔야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회복 가능성 네, 충분히 높고요. 수술 전 환자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30대, 40대 환자 수술하는 거랑 70대 환자, 80대 환자 수술하는 거랑 우리가 기대가 다를 수밖에 없고 수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수술한 후에 관리, 재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전근개가 특히나 혈류가 좋지 않은 것이고 치유에 상당 기간이 걸리고 완전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첫 3개월이 수술하고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 단계를 잘 넘어가셔야지 그다음 6개월이 안정기고 끝에는 12개월까지 이제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좋은 것은 회전근개 질환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흐름을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악성 종양이 아니죠, 그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조그만 파열이 있어도 거의 증상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운동 범위를 갖고 있고 통증이 별로 없다면은 네, 조금 더 경과 보시고 기다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더 악화되지 않고 기능만 잘 유지된다면 경과 관찰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이 파열의 크기가 커지고 근력 위축이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식사하면서 젓가락질 하기가 힘들대요. 멀리 있는 거. 이제 그게 아주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생력학 과정을 거쳐서 팔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수술을 고려하게 되죠, 그죠? 네. 야, 이 환자분은 오른쪽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해갖고 오셨는데 제가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듯이 75세가 넘어가시면은 어깨에도 관절염이 생기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관절염에 대해서 인공관절을 해서 환자가 어깨 기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통증도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증례였습니다. 방금 같은 분이신데 손을 더 번쩍 드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환자는 주관적으로도 통증이 굉장히 호전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증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외에도 최근 늘어난 증상 중에서 어깨에 돌이 꼈다 해서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석회가 낀 부위가 마치 종기가 곪은 것처럼 돼 있어서 화학적 종기라고 하던데 이게 여성에게도 발병률이 높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깨에 저희가 석회화 근염이라고 일으키는 이 병이 네. 환자분들이 응급실로 오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십니다. 네. 왜냐하니까 다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깨 통증이 돼갖고 밤에 응급실로 오시는데 대부분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 조그만 석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돌로 표현하는 거는 뭐 하고요. 어깨 근육 힘줄에 석회가 이렇게 침착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마모가 이루어지면서 치유 과정 중에 생기는 일이라서 통증만 잘 조절하고 관절 운동 범위만 회복을 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면 잘 건너갈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질환이 여성분들한테 특히 중년 여성분들 호르몬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 흔히 생기는 질환이고요. 네. 또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근육의 볼륨도 적고 네. 또 재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치료나 뭐 수술적인 요법이 있습니까? 네, 이 석회화 근염은 일반적으로는 치료 경과가 괜찮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부분 주변에 세포들이 와서 이렇게 흡수를 하시면서 치유가 되면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근이 생기고 때로는 치료 과정 중에 이게 파열로 진행이 되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갖고는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이 스퀘어 건염 자체를 수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퀘어 건염은 치료는 대부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 어떻게 관절 운동 범위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 통증을 조절하면 좋아지게 되고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팔을 도저히 들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지 1차적인 치료로 수술을 잘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여성분들에게는 흔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의 여성분들이 이 질환에 걸리게 되시는 건가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대부분 중년 여성한테 있어서 빈도가 조금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여성이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잘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석회화 근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세가 있다면은 아마 요가를 할 때 우리가 체중을 어깨에다 부여하거나 네. 아니면 남자들 같으면 플랭크를 한다든지 푸시업을 한다든지 어깨에다가 체중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조금 더 호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운동선수들이 또 좀 많이 걸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20대, 30대에도 스퀘어가 근염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다양한 어깨 질환들 살펴봤고요. 이 어깨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운동선수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을 통해서 어깨 질환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때문에 이렇게 거북목 같이 이렇게 어깨가 움츠려지는데 그 움츠려진 어깨를 이렇게 펴고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 가정에서 예를 들어 못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내릴 때 손이 내 눈보다 높이 위치하는 이 자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높은 데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물건을 내릴 때는 꼭 계단을 올려놓고 이렇게 내리고 하시는 게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걸레질을 할 때 네. 이렇게 체중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밀다 보면은 이 결국은 어깨가 뼈하고 마모가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밀리는 일들 또는 운동에서 어깨에다가 체중을 부여하는 일들을 특히나 중년 넘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형외과 하면 보통 수술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는 그런 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형외과는 말에 외과가 붙어 있어 갖고 수술만 하는 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운동 재활을 해서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킬까 고민을 하는 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째고 못을 받고 하는 과가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을 어떻게 하면은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네. 약물 치료도 재활 치료도 수술도 같이 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동 전에 사과 하나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당분을 공급해주고 유해 콜레스테롤을 또 빠지게 해주고 네. 어깨의 결림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우리의 어깨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관리 더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다 제2부 팔꿈치 질환의 수술적 치료도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의과대학교 서울아산병원의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